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지수도 좀 많이 올라오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대선주들 많이 움직였으니까 대선주 위주로 얘기할 건데 그보다 먼저 트럼프 수혜주. 제가 트럼프 수혜주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장중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시간에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뭐 취임 전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김정은을 만나겠다.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대북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침에도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대북주들 현재 눌림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 최근에 급등했던 대선주들이 어떤 식으로 눌림목이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거는 눌림목이 아닌데 눌림목인 척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이제 오늘 지수는 자 보시죠. 시간에는 또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에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시면 잠깐만요. 플러스 1.12% 이제 상승 마감했죠. 뭐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플러스 0.4%. 그래서 개엄 전보다 오히려 지수가 더 올라왔고 그리고 바로 떨어지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고 있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뭐 외환위기 올 것처럼 언론들이 쌩 난리쳤는데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환율이 계엄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확인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전에 그죠? 계엄 전에 이미 원달러 환율은 1410원까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410원이거든요. 이게 계엄 전이잖아요. 계엄 그거 하고 나서 143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원 차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막고 있었겠죠. 환율이 더 이상 안 오르게끔. 외환 관리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아무튼 뭐 뉴스 보면은 뭐 환율이 계엄 때문에 엄청나게 뛴 것처럼 얘기하는데 헛소리입니다. 20원 올랐습니다. 20원. 20원이면은 1,400원에서 20원이면 1.34% 아니에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무튼.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10원, 20원이라도 뭐 계엄 때문에 오른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맞는데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계엄 딱 나오고 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빠질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쪽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수 얘기 끝났고 환율 얘기도 끝났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죠. 환율이 오르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아니면 조선주들 수출 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환차익 대우로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왜 그런 얘기 속 빼나? 그죠? 네. 기업이 위기에 수출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가도 저 환차익 때문에 그죠? 네. 오히려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겠구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해주더라고요. 언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란다 지구상에서 언론이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그럴 거야. 안 바뀔 거야 저거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오늘 저기 종목들을 좀 볼까요? 시간에서 뭐가 많이 올랐냐면 트럼프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제 트럼프가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북한 김정은이랑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일신석재가 상한가를 갔었죠. 이런 혼란한 와중에도 트럼프 수혜주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에서 우두머리는 SY 스틸텍이었죠. 근데 여기도 지금 살아 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도 그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간 게 일성건설. 네, 여기도 지금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죠. 일성건설은 맨날 떨어진 것처럼 느끼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떨어진 거지, 한 번. 센 거 하나.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3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월요일날 음봉한데 맞았고요. 또 이틀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여기 12월 11일부터 계속 떨어진 걸로 아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급등했다가 3일 동안 횡보. 이렇게 해야지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월요일날 한 대 맞고 퍽, 그죠? 그리고 횡보. 이런 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라기보다는 이재명 관련주긴 하죠. 그죠? 여기가 트럼프 수혜주였지. 지금 이재명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한 번 빠진 거죠. 센 거한테 맞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네.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SOS 쓸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끝난 게 아니다. 뭐가요? 트럼프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시작이지.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했어요. 딱 한 달 뒤에 취임하거든요. 1월 20일인가 그러니까. 네, 취임하면 또 수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선주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에서 이제 올라간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보다는 대북주. 왜냐면 북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대북 수혜주들 중에서 오늘 시간에서 급등 제일 세게 한 게 신원일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월요일날 급등했었잖아요. 금요일날 일신석재 급등할 때 같이. 그리고 이제 1, 2, 3 3일 동안 눌렀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요즘에 제로는 살아 있는데 급등했다가 잠깐 쉬는 종목들, 즉 눌림목 종목들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급등했던 거를 그전 같으면 그냥 금방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안 내려오고 살짝만 누르고 아니면 살짝 띄워놓고 돌리든지 살짝 눌러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다시 제로가 나오면 급등을 하거든요. 보세요. 신원인데 여기 시간에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가죠.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이건 철도인데 여기도 보면은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띄워놓고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붕 띄워놨잖아요. 안 내려온다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손절하지 마라, 참아라. 어찌됐든 참아라. 지금 주식을 갖다 버리면 그 주식이 이제 급반등이 나와서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정말 좋은 주식들, 수익 많이 나는 종목들은 안 내려올 거다. 내려가 있을 텐데 안 내려온다. 손절하지 마라. 무조건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보세요. 안 내려가요. 응? 우리나라 망한다며 언론들. 여기 비관론자들. 우리나라 망한다면서요. 주식시장 끝났다며. 끝나기 뭘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그죠? 딱 띄워놓고 그냥 트럼프 얘기를 딱 집어넣어서 시간의 급등. 그죠? 시간에서 JP모건도 조금 샀네. 여기 밑에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디에프 차트가 똑같죠. 부산산업이랑 인디에프랑 차트가 똑같잖아요. 바꿨는데 시간에서 5.8% 급등. 아난티도 시간에서 5% 급등했고요. 어때요? 이거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겠죠. 일신석재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에 5% 최근에 띄워놓고 안 내려가고 있죠. JST나 이거는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 건데 여기는 트럼프, 여기는 이재명. 이건 약간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어요. 주식이 양다리를 걸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되고 제로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그것도 되고 여러 개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로로 급등한다? 그건 양다리가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월요일 날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트럼프로 가였어요. 근데 이번 달은 이재명으로 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트럼프로 간다? 이건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성공하는 주식이 가끔 있긴 한데 잘못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양다리 걸치면은 좀 그런 후유증이 있어요. 부작용.
얘 지금 양다리 걸쳤어. 네. 앞에는 트럼프, 직전에는 이재명, 오늘 시간에 의해서는 트럼프. 네.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그래서 다른 거 사지. 푸른 기술 시간의 4%. 자, 차트 똑같이 만들어놨죠? 뭐예요? 트럼프. DRTI. 근데 푸른 기술이랑 DRTI랑 약간 다른 게 이재명도 약간 섞여 있어요. 이건 약간 섞여 있어. 약간. 철도주가 이재명 테마주다 그러면서 좀 올리더라고. 약간 섞여. 일단 완전한 건 아닌데 약간 섞여 있어요. 왜냐면 DRTI도 철도주인데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왔다면은 거래가 이거보다 많이 터졌었어야죠. 근데 별로 안 터졌었잖아. 그죠? 참고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뭘 볼까요? 좋은 사람들. 네. 이것도 들었다 놨다 했죠. 시간의 3%. 난광토건. 네. 이게 트럼프로 움직였던 거예요.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 이게 눌림목입니다. 시간의 2%. 현대 엘리 베이터. 아주 대놓고 신고가 나와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 대북주죠. 현대 폴라리스 AI. 요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왜냐면은 시간에서 1% 올랐고 뭐 북한 철도주 철도주도 되고 같은 대북주가 되긴 되는데 딱 걸리는 자리예요. 그 거래가 억수로 많은데 못 치고 날라요. 그러면 돌파하면 다행인데 돌파를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돌파할 확률이 좀 낮고요. 돌파를 못했을 때 후유증이 커요. 다 끌려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조비, 비료죠. 시간의 1.7% 상승. 여기도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수혜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오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장이 뭐 불안하고 그런 거 맞죠. 탄핵 정국에다가 뭐 계엄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런 건 맞는데 종목들이 희마리가 없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못 봤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뭐 탄핵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죠.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종목들은 그럼 올라가지 말아야지.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은. 근데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헌.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개헌이라고 하나요? 그런가요? 그죠? 네. 저보다 여기서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근데 개헌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개헌.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개헌 수혜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 이름이 이제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유라테크. 보면 이게 오늘 장중이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19%까지. 끝날 때는 13%로 끝났고 거래도 꽤 있거든요. 잘 보면 어제까지 흐름을 잘 보세요. 천천히 계속 올리잖아요. 요즘 눌림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눌림목 잘 모르시죠? 이 눌림목의 이름이 뭐냐? 5일선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 눌림목이라는 게 주가를 이렇게 들었다가 꾹 누르는 것만 눌림목이라고 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검은색 실선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5일 이동평균선에 날마다 눌렀잖아요. 밀가루를 이렇게 막 치대듯이, 그죠? 밀가루 반죽을 치댄다고 하죠. 탁탁 이렇게 5일선에 눌렀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눌렀잖아요. 계속. 이러면서 서서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기회를 보고 팍 날르더라 이거죠. 끝난 걸까요? 글쎄. 그러니까 이거 여기 손절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또 뚜껑 열리겠어요. 왜 손절을 하냐고. 참으라니까. 그 다음에 항상 같이 가던 게 프롬파스트. 얘도 보면은 이게 5일선 눌림목이잖아요. 5일선을 타고 올라오는 거를 5일선 눌림목이라고 해요. 근데 계속 타고 올라왔어. 오늘 8%. 앞에 매물대가 있건 말건. 근데 여러분들 이걸 지금 여기서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사고 어떻게 사요? 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거 만약 떨어지죠?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돌파 못하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리꽂아요.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내리꽂는다고. 너 손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겠지.
보이시죠? 기회가 맞았죠? 안 내려가요. 개헌수혜주.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다가 국회를 거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서 그걸 보내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틀 연속 얘기했는데 세종시에 이제 국회를 또 그쪽 옮기자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막 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그냥 뭐하러 세종시까지 가. 그냥 전라도 쪽에 섬이 많잖아요. 그죠? 배 타고 한 2-3시간 들어가고 파도 조금만 세면은 배 안 뜨는데 그런 데다가 국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살게 했으면 좋겠어. 네? 모듈러 주택 져가지고 네? 거기다가 소형 모듈러 원전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서 살려고 했으면 좋겠어.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정치인들. 네? 뭐하러 세종시로 가? 글로 가지 그냥 다들. 그죠? 그쪽에 섬 많잖아요. 그죠? 네. 요즘에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짜증납니다 진짜. 그래서 한 소리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되게 잘 만들어놨죠. 내일 막 급등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에서도 하락시켰어. 요즘에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유라테크 어디 갔어? 내일 막 또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에서 3% 급락시켜놨어요. 헷갈리게 하는 거라 이게. 네. 일단 시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밑으로 확 쏟아질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 무지하게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걸 즐기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네들도 차트가 똑같죠? 뭐예요? 5일선 타고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에 영보화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그 세종시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똑같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상승폭이 달라서 그럴 뿐이지 5일선 타고 똑같이 올라온다고.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라 사람들이. 거래가 평소보다 늘어났죠? 이러면서 매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방에서 매집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집을 했을 수도 있지. 거래가 눈에 띄게 드러났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자 여기 매물대 아니에요. 여기 매물대 아닌가요? 근데 여기 이 매물대를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잖아. 매물대를 통과하면서 아까 거래가 늘어났던 거예요. 눈에 안 띄게. 자 크게 놓고 보니까 거래가 안 보이죠? 네. 은밀하게 뭘 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가 매물대인데 여기를 그냥 통과했어요. 지났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런 종목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 급등 나오면 정말 좋죠. 왜? 주가가 있잖아요. 낙폭과대가 심한 상태에서 급등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러면은 수익률이 적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떨어지기 전에 사놓잖아요. 급락하기 전에 사놓잖아요. 급락 날 줄 몰랐으니까. 근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튀어나와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상한가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수익이 30%가 넘기가 힘들어요. 낙폭과대 매우 올라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낙폭과대다 회복시켜 놓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갖다 꽂는다? 수익이 50% 100%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은근히 많습니다. 네. 아까 여기 철도주하고 뭐 대북주들 있죠? 다시 보세요.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니까. 뭐 북한이 처음에 계엄 터졌을 때 탄핵 정국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뭐 이랬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반대로 가죠. 정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대북주들이 급락을 했겠죠. 어떻게 올라가냐고. 푸른기술 철도주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지금도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그걸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답도 없어요 진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응? 왜 자꾸 속냐고. 비료, 조비. 우리나라는 농사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비료회사들이 수익성이 크게 늘어날 일이 없어요. 비료회사들이 정말 대박 나려면 통일되면 돼. 통일. 북한에 있는 게 없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땅이 없고 대도시에 건물을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고 북한은 있는 게 없거든요.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 진짜 선진국 되면서 최대 강국 됩니다. 진짜 강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눌림목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도 보면은 5일선 눌림목이잖아요. 물론 지금 5일선을 살짝 깨놨지만 또 헷갈리게 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최신 눌림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은 잘 보세요. CS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 공식적으로 반토막 났었거든요. 반토막. 오늘 저점이 1567원이에요. 그러면 1570원으로 잡고 하면 딱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3190원을 2로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대충 1600원이잖아. 대충 1595원? 맞나? 근데 오늘 저점이 얼마? 1567원. 반토막 났다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토막을 내고 있는 거지.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거 눌림목 강의를 딱 하고 나면 꼭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잘생기셨네요. 제가 뭐가 잘생겼습니까? 솔직히 제 얼굴 보고 저도 잘생겼다는 생각 못 하는데 너무 티나는 아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생기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불쾌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요. CS는 눌림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눌림목입니까? 물린 거지. 눌림목이 아니에요. 눌림목은요, 살짝 들었다가 확 눌러요. 살짝 누르든지. 근데 얘는 살짝 오른 게 아니라 확 올랐잖아. 이거 3배 올라간 게 3배. 1,000원에서 일주일 만에 3,000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눌림목이겠냐고. 나중에 이게 눌림목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라. 왜냐면 여기서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으쌰으쌰 뭘 만들고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아, 눌림목이었군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뭘 만드냐, 어떻게 잘 만드냐 차이지. 지금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네. 근데 꼭 물어본다니까. 카스. 선생님 눌림목 아닌가요? 이게 뭐 눌림목이야. 낙폭화되지. 응? 반등이 안 나오죠? 세게.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죠? 동신건설. 이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잖아요? 73,000원에서 지금 4만원대까지 45,000원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이것도 그럼 얼마 빠진 거야? 네.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기법 중에 그런 기법이 있잖아요. 얘들도 시간에서도 다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에 40% 빠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 기법이에요. 응? 요즘 그 기법이 잘 안 맞아요. 다시 고점 대비에 40%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라. 요즘에는 잘 안 먹힙니다. 옛날에는 잘 먹혔는데 지금 안 먹힙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데 이재명 테마주가 아예 안 간 것도 아니고 올라온 것도 있는데 뭐 프리엠스 이 정도?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반등이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반등이 거의 안 나왔어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여기 토탈스포트 3% 올라왔는데 3%가 반등입니까? 그렇잖아요. 고점이 14,490원, 어제 저점이 7,600원. 그럼 얘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40%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여기서 공략하시는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꼭 물어보시더라고. 미리 대답해드립니다. 눌림목이 아닙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제 누구야? 종목 중에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이제 저기 얘기들이 누구? 우원식. 네. 이 사람이 이제 국회 담장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인기가 많이 높아졌대. 그쪽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같냐면 여기도 재밌는 게 올라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국정밀기계 이현상 이거 우원식이에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어제는 억수로 아닌 것처럼 막 그러더니 원래 상한가 같죠? 네. 그걸로 간 게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냐면 우선주가 가요. 코오롱 모빌리티 본주가 있고 우선주가 또 있거든요. 얘는 점상. 우선주가 작정하고 해먹을 때가 있는데 지금인 것 같고요. 우원식 관련주 중에 대원전선 있었죠. 대원전선 본주는 오늘 플러스 한 1%에서 그냥 올라가다 말았어요. 근데 대원전선 우선주가 있거든요. 이 대원전선이 이게 옛날에 김무성 관련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무성 대선 주러 갈 때 10배 갔었어요. 10배.
9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갔거든요. 10배 좀 더 갔는데 대충 10배라고 할게요. 10배 갔어. 3개월 동안에. 미친듯이. 그때 저희 방에서 대원전선 본주를 추천해서 3배 수익 냈거든요. 3배? 20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그때 후회를 많이 했죠. 대원전선 사지 말고 대원전선 우선주 추천할 걸. 거긴 10배 났거든. 같은 기간 동안에. 응? 근데 여기 보시면 본주는 못 가는데 우선주는 상한가 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주 할 때 우선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알아는 두세요. 네. 우선주 사실 힘들 거라. 그 다음에 여기 김동현 관련주 중에 이제 PM풍력 같은 거 오늘 못 갔죠? 오늘 그냥 뭐 쉬는 모습이잖아요. 거래도 없고 등락도 없었고. 그러면 김동현 테마 중 안 갔냐? 아니요. 팜스코 갔잖아. 13%.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제가 이 얘기를 월요일날 했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했나요? 앞으로 이제 테마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계엄이 갑자기 그 계엄 사태가 생기고 그걸 뭐라고 계엄 사태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 계엄 이슈가 생기고 맹렬하게 이제 탄핵한다고 난리를 지기니까 다 놀랬죠 전 국민이. 탄핵은 맨날 탄핵 타령했으니까 놀랍지도 않은데 계엄 때문에 놀란 거죠. 그래서 테마주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다 갔다.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우르르 한꺼번에 올라가던 이 패턴이 바뀌어서 즉 유동성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바뀔 거다라고 했죠. 바뀌었어요 벌써. 다 따로 움직여.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보세요. 동신건설, 에이텍 보합에서 끝났죠 대충. 근데 프리임스는 17% 급등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급락한 게 있어요. 오리엔트바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누구야? 잠깐만요. 마이너스 더 급락한 것도 많이 있거든. 끝날 때 좀 감아 올렸구나. 어쨌든 올라간 것도 있고 확 끌어내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우원식 거 얘기했었죠. 우원식. 네. 여기 아까 상한가 거 얘기했잖아요. 한국정밀기계, 코롱 머티리얼 그룹? 모빌티 그룹? 네, 자꾸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제가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모빌리티가 입에 안 붙어서 그래. 네. 근데 뱅크웨어 글로벌은 마이너스 5%도 급락을 합니다. 끝난 거 같죠? 대장이 바뀌었나? 아니에요. 또 시간에서 또 상한가 갔어. 다 따로 놀아요. 다 신났어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예요. 다 틀려요. GH 신소재 우원식 건데 9%에 끝났거든요. 거래도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뉴보텍 이런 거 보면 마이너스 7%예요. 상한가는 나오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운목 맞았어. 뒤죽박죽입니다. 대원조선 본주는 안 갔는데 우선주는 상한가 가고. 그래서 이 대선주가 기회인 거는 다 눈치를 이제 채셨을 거예요. 계엄 이거 나온 지 2주 넘었으니까 보름 이상 보셨기 때문에 기회 많네. 근데 막상 혼자 해봐야지 이럴 때 잘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안 되라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유라테크가 급등했는데 저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시간에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빠질 수도 있었거든. 빠지잖아. 우리 방에 이 세종시 관련주가 있거든요. 한 개는 아니고 더 있어. 네.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네. 아주 촘촘하게 다 깔아놨다니까. 네. 이런 거죠. 다 틀린 거라 또. 신신제약이라고 해요. 신신제약. 옛날에 이것도 세종시 관련으로 간 건데 여기는 좀 조용해요 또. 이것도 갈등 가는 종목이긴 한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네. 종목들마다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같은 사람 테마주 내에서도 종목이 서로 막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어떤 거는 또 막 많이 가고 막 어떤 건 거꾸로 막 시간에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다음날 봤더니 시간에서 급등해서 다음날 급등할 줄 알았더니 또 확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김경수 관련주들은 약간 다른 사람들 거랑 좀 다르게 가는데
우리도 좀 뭐 하나 사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째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정책주로서 급등을 했었죠. 여기까지 얘기 들어 마칠게요. 대성창투나 이런 걸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얘네들이 눌림목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정답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실력을 키우셔야 되잖아, 그죠?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실까요? 홍준표 씨 관련주 중에 경남스틸이 대장 역할을 했죠. 근데 오늘 보면 막 또 급등했어요. 21%까지 8%로 끝났고요. 근데 아래 꼬리도 길어요. 마이너스 5%까지 급락됐었고, 근데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집니다. 거래가 그렇게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대량 거래량도 아니지만 이랬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여기 한창 때에 비하면, 요즘 같은 때 이 정도면 대량 거래이긴 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 길게 단 이런 양봉이 나오면 이 다음부터는 의외로 아주 지저분하게 가든가, 아니면 아주 지저분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막 난리를 지기든가, 아니면 그냥 거래가 시세가 확 죽어요. 시세가 확 죽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느낌이냐면, 수건 있죠, 수건을 물에 적셔보세요. 그리고 바닥에 딱 던져보세요. 촥 달라붙죠. 네. 그 느낌을 아시겠죠? 그 느낌으로 그냥 캔들이 그냥 그래요. 물 먹은 수건처럼 철푸덕 그 상태로 있어요. 그걸 어디다 써? 수건인데, 걸레면 짜서 그냥 뭐 닦으면 되는데 수건인데 뭐 어떻게 써요? 입에다 젖은 걸, 그죠? 네. 기분만 더럽지,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도 끝났나요? 아니죠. 휘맥스홀딩스가 상한가 갔잖아. 내가 홍준표다 이러면서 구덩이 팠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냥 불기둥을 뽑네요. 세상에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이상하더라 어쩐지, 그죠? 왜? 3,000원 정도에 있던 게 1,600원, 그러니까 반토막 가까이 났죠. 그러니까 40% 이상 빠진, 거의 반토막 났던 거죠. 그러더니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 이거는 손절하신 분들 지금 아마 뚜껑 열렸을 거예요. 왜? 신저가였거든, 세상에나. 손절은 여러분들 답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수단인 거지. 정말 최후의 수단. 아무튼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대선주,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 많이 가고 있고, 공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왜? 이거 아니면 돈 벌 데가 마땅히 없어요. 이거 말고 이제 급등 종목들이 있기는 있는데, 걔네들은 그날 회사에 기가 막힌 호재가 나와서 그냥 하루 이틀 뽑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쪽밖에 없어요. 근데 트럼프 수혜주도 대선주는 당연히 자신 있고, 트럼프 수혜주도 제가 자신 있는 이유가 2016년에 그때 트럼프 힐러리하고 대선할 때, 그때도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맞춘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놀랐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다 힐러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는 줄 아세요? 굉장히 간단했어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될 것 같아?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트럼프라고. 네, 되게 단순하죠, 그죠? 네.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투표권이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 네? 아니면 뭐 미국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또 대신 물어본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언론 보고서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춘 거지. 현지인한테 물어본 거고, 다른 한국인들은 다 뉴스 보고 그런 거. 이번에도 안 속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뭐라고 하길래 저희 씨 나쁜 것들 막 욕하고 있었잖아요. 또 저런다고. 2번 속겠어요? 처음에도 안 속았는데? 한 번도 안 속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트럼프 수혜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못 볼까요? 처음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걸 맞춘 사람인데 자신이 있으니까, 트럼프 수혜주가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트럼프 수혜주도 하시고 대선주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그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테마주는 계좌주들만 가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물론 테마주 중에 계잡주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성장주나 실적주나 저평가주가 잘 못 가요. 뭐 가야지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지. 할 만한 게 없어. 실적이 좋은데 안 가요. 저평가인데 자꾸 전저점을 깨는 게 너무 많아요. 나라 꼴이 이래서. 정치인들이 저러고 있어서 네, 나라 꼴이 이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회사인데 날이 갈수록 더 저평가가 돼.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가셔야 돼요. 두 가지 위주로 하시면 돼요. 트럼프 수혜주, 그 다음에 뭐요? 대선주. 대선주는 한 6개월 잡으시면 되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한 대충 2년 잡으시면 돼요. 왜 2년이냐면 미국은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임기를 대선 끝나고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한번 또 해요. 중간선거. 하원 선거도 다시 하고 상원 거기도 3분의 1이 바뀌거든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권력이 여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2년 정도 보고서 길게 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이 북한한테는 대화하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푸틴한테도 자제해라 하려고 둘 다 이제 공산당인데, 근데 중국한텐 니들 뒤졌어 그러고 있어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니들 죽었어 뒤졌어 이러고 있다니까. 어디 이 새끼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지만 않는다면 친중 정책만 또 안 펼치면 돼. 우리는 수혜를 입어요. 맞잖아요. 네. 어쨌든 대북주도 저기 대북주란다. 트럼프 수혜주도 길게 보시고 그 안에 대북주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대선주는 한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거 다 나왔잖아요. 뭐 걱정해요. 그죠? 네. 둘 다 자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세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 눌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잘해서 잘 대응을 하시고 네,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뭐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제 그 얘기 안 했다. 오늘도 시간이 안 되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죠?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1, 2주 전에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바닥을 찍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급등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봤고요. 크리스마스 찍기 1, 2주 전에 통상 중소형주가 바닥을 찍습니다. 근데 일반 개미들은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피하려고 막 그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저기 할 거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하도 폭락을 해가지고 대주주 요건에 안 맞는 사람도 꽤 많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저는 믿어요. 이미 바닥은 나왔다.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나라 걱정은 정말 많이 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인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참 많이 아쉬워요. 네. 험한 말은 못하겠고 국민들도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정치도 믿지 않고. 그러나 어찌됐든 올바른 방향으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려고요. 그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네.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야죠.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나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으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또 김 실장님이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많이 보세요. 그 트럼프 수혜주하고 정치 테마주 순환매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